저는 73살이고 27해가 넘도록 심장 수술을 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이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침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일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 68살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딸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여성분은 3주 동안 왼손이 저린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냥 저림. 극적인 증상도 아니었고 급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계속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거라고만 하셨답니다. 그 저림은 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간단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끝에 엄지손가락을 힘주어 누르세요. 3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놓으세요. 저린 느낌이 드셨나요? 감각이 둔한가요? 아주 조금이라도?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제 수술실에서 저는 수천 개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제 손으로 쇠약해진 심장들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수술대에 오르게 된 환자들은 거의 항상 한 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의 감각 저하, 발가락의 저림, 오락가락하는 손의 이상한 무거움. 그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발 끝이 저릴 때 여러분의 몸은 손이나 발에 대해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혈액이 가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이 손가락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훨씬 더 중요한 곳에도 도달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뇌. 한국에서는 매일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었던 심장 질환을 겪습니다. 그들 중 87%가 쓰러지기 몇 주 전에 저림이나 감각 둔화를 경험했습니다. 87%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저림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슴을 열고 막힌 혈관으로 손상된 심장을 고치는 데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저는 다른 질문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혈관들이 애초에 막히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누군가가 가슴이 찢어지고 생명이 신락 같은 상태로 제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발견한 답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조언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고혈압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손, 발, 그리고 그렇습니다. 심장 주변의 작은 혈관들이 탄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들이 뻣뻣해지고 있습니다. 경직되고 있습니다. 혈액을 가야 할 곳으로 밀어내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수축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장 작은 혈관들이 먼저 막힙니다. 손가락의 혈관들, 발가락의 혈관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저림, 그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혈관이 닫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혈관이 뒤따를 것입니다. 더 큰 혈관들, 중요한 혈관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녹음하는 이유입니다. 제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관찰을 통해 저는 이 과정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약으로가 아닙니다. 위험한 시술로가 아닙니다. 미주신경을 재활성화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키는 특정한 5분 프로토콜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속적인 저림으로 저를 찾아온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절단이나 뇌졸중으로 갈 거라고 확신했던 분들이 이제는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심장질환 위험이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종류의 저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여러분의 혈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흔한 음식들을 밝히겠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드셨을 음식들 말입니다. 그리고 막힌 통로를 다시 열고 혈액이 제대로 흐르게 할 정확한 움직임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 안에 있습니다. 저는 73살이고 서울에서 42년을 심장외과 의사로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여러분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해보세요. 10개 모두. 하나하나 명확하게 느껴지나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각 손가락 끝에 눌러보세요. 날카롭고 뚜렷한 압력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이상한 둔한 느낌이 드나요? 그 둔한 느낌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시해온 그 약간의 저림은 재앙이 닥치기 전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난달 저는 강남에서 오신 68살 여성분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삼성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그분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지만 3주 전에 이미 왼팔의 모든 감각을 잃으셨습니다. 잠자는 자세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수술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거대한 혈전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림은 혈류가 치명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딸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40년을 수술실에서 보낸 후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나 뇌졸중을 겪은 제 환자들 중 87%가 지난 3개월 동안 손이나 발에 경미한 저림 증상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87%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냥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림은 작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심혈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 마지막 경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통해 피를 펌프질합니다. 그 피는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은 심장에서 가장 먼 지점입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곳입니다. 저림을 느낄 때 그것은 가장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이 막혔거나 손상되었거나 또는 혈액이 너무 걸쭉해져서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가락과 발가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혈액이 사지 끝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막힘과 손상이
여러분의 심장과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는 조기 경보를 위한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가슴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완전한 심장 정지까지 10분도 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손에 느껴지는 저림은 혈류가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그 똑같이 나빠진 혈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상동맥을 조용히 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모 씨라는 49세 남성이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는 단지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찌릿찌릿하다고만 호소했습니다. 단지 찌릿찌릿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혈관 조영술을 지시했습니다. 그의 주요 관상동맥 4개가 70%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대규모 심장마비까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숨가쁨도 없었습니다. 단지 발이 찌릿찌릿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림이 지속적으로 되면, 감각을 완전히 잃으면 그 작은 혈관들의 손상은 종종 영구적입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좁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여러분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매일매일 다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주신경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모든 의사가 놓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목과 가슴을 통해 내려가며 심박수, 혈압, 그리고 혈관의 확장을 조절합니다. 이 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혈관이 이완되고 확장될 수 없습니다. 혈관은 수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손과 발이 저립니다. 만성 스트레스, 잘못된 호흡, 그리고 특정 운동 패턴의 부족이 미주신경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약물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알약은 미주신경을 재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약은 근본적인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먹는 바로 그 음식들이 가장 작은 혈관의 내피세포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안쪽을 감싸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이 손상되면 혈관은 뻣뻣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막히기 쉬워집니다. 귀에 깊게 듣고 계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손끝을 만져보십시오. 그 감각, 그 연결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전 이 골든타임 동안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제 환자의 90%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저릴 때, 발가락이 찌릿찌릿할 때, 새벽 3시에 일어나 감각을 되찾기 위해 손을 흔들 때 모두가 신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외과에 갑니다. 척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비싼 베개와 손목 보호대를 삽니다. 그런데 저림은 계속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문제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저림은 신경질환이 아닙니다. 저림은 혈관 응급 상황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23년 동안 가슴을 열고 심장을 수리한 후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초저림, 즉 우리가 손과 발의 저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신호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모든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미세한 관인 작은 모세혈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뻣뻣해지고 있습니다. 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외과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끝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과정이 심장에서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에서도요. 신장에서도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그 장기들에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손가락은 단순히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지난 9월에 제가 본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여성 박 씨입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손가락이 저렸다고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약지로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끔 손 전체가 두꺼운 천으로 감싼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명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경추 문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보충제를 처방했습니다. 저는 먼저 그녀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발목 산관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팔의 혈압과 다리의 혈압을 비교하는 간단한 측정입니다. 그녀의 수치는 0.7이었습니다. 정상은 1.0에서 1.3입니다. 이 여성의 혈관은 너무 뻣뻣하고 너무 막혀서 혈액이 하체에 거의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의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른쪽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뇌졸중까지 1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저림은 그녀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60대와 70대에 혈관이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할까요? 답은 내피세포 기능 장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내피세포는 혈관 내벽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입니다. 프라이팬 안쪽의 코팅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할 때는 혈액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손상되면 모든 것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붙습니다. 칼슘이 붙습니다. 혈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내벽을 손상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설탕으로 인한 만성 염증입니다. 둘째, 항산화 물질 부족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산화질소 생성 감소입니다. 산화질소는 기적의 분자입니다. 혈관에 이완하고 넓게 열리라고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이것을 만들지만 60세 이후에는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50% 감소를 보여줍니다. 산화질소 수치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가장 먼 곳, 손가락과 발가락이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2번째 실수를 합니다. 해결책이 혈액 희석제나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내피 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산화질소를 증가시키지도 않습니다. 단지 손상된 파이프를 통해 혈액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이프 자체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적인 산화질소 생성 능력을 재활성화해야 합니다. 혈관벽의 탄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내피 내벽을 파괴하는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진짜 문제를 이해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림 증상은 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이 눌려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가는 혈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든타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죽어가는 혈관들이 회복할 수 없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끝을 만져보십시오. 서로 눌러보십시오. 정상적인 압력과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장갑을 낀 것처럼 이상한 거리감이 있습니까? 그 감각이 바로
여러분의 조기 경고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는 3가지 유형의 저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모든 저림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병원에서 23년간 가슴을 열고 인간의 심장을 손에 쥐어본 경험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림의 위치와 패턴은 여러분의 심혈관계 중 어느 부분이 곧 망가질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경고를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3가지 뚜렷한 유형의 저림이 있으며 각각은 다른 재앙적 사건을 예측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진짜 살인자가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잘못된 문제를 치료하느라 귀중한 골든타임을 낭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제가 기어오르는 저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끝이나 발끝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물이 차오르듯이 위로 올라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울 때 처음 알아차립니다. 그러다 주머니 속 휴대폰 진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걸을 때 발가락이 남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말초동맥 질환이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작은 혈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기어오르는 감각을 느낄 때쯤이면 그 부위로 가는 혈류의 약 60%가 이미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60%입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시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기 단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70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관절염이요. 제가 진찰했을 때 여름인데도 양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요골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혈관 조영술을 보냈고 발견한 것에 제 조수가 헉소리를 냈습니다. 팔의 동맥들이 오래된 수도관처럼 보였고 플라크가 쌓여서 작은 통로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조직이 죽기까지 아마 6개월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궤적까지 6개월이요. 그런데 본인은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제가 번개저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아무 데서나 누군가 몸의 일부분으로 가는 전기를 끈 것처럼 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왼팔이 완전히 저립니다. 일어났을 때 얼굴 한쪽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10분 후, 어쩌면 30분 후에 사라지고 여러분은 잠을 잘못 잤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번개저림은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 용어가 싫습니다. 사람들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심각합니다. 이것은 혈전이 일시적으로 뇌나 주요 신경중추로 가는 혈류를 막았다가 녹거나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진실은 이런 유형의 저림을 경험한 사람의 30%가 90일 이내에 영구적으로 장애를 남기는 중대한 뇌졸중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90일입니다. 그 번개저림은 여러분 뇌의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부산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던 65세 이 씨를 기억합니다. 2주 동안 3번이나 오른손이 완전히 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매번 약 15분간 지속되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4번째 발작 때는 저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 큰 뇌졸중을 겪었고 가게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오른쪽의 모든 기능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스스로 식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그 3번의 번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3번째 유형은 이동성 저림입니다. 이것이 가장 혼란스러운 유형이며 이것이 바로 수십 명의 의사를 찾아다녀도 답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증상입니다. 저림은 이동합니다. 오늘은 왼발이고 내일은 오른손입니다. 다음 주에는 허벅지입니다. 환자분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니까 자신이 미쳐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패턴은 막힌 동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체 혈관 시스템이 탄력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혈액순환을 살릴 하루 5분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가르쳐온 정확한 방법이며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의욕이 생길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2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첫째, 온몸의 혈관 확장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둘째, 손과 발의 미세한 모세혈관에서 혈관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이 혈관들은 사람 머리카락보다 가늘며 순환이 망가질 때 가장 먼저 죽는 혈관들입니다. 프로토콜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효과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조절된 호흡을 통한 미주신경 자극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십시오. 일어나는 순간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눕지 마시고 앉으십시오. 왼손은 배에, 오른손은 가슴에 올려놓으십시오. 이제 정확히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배는 부풀어야 하지만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숨을 7초간 참으십시오. 그런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부드러운 휘잉 소리를 내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8초 날숨이 미주신경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호흡 패턴을 10호에 반복하십시오. 약 3분이 걸립니다. 이 3분 동안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주신경이 혈관 주변의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더 넓게 열립니다. 몸통에 갇혀있던 혈액이 팔다리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환자분들은 7번째나 10번째 호흡 무렵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단계는 호흡 직후 바로 시작합니다. 아직 일어서지 마십시오.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로 죽어가는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을 기계적으로 펌프질하는 특정한 손과 발 동작을 수행할 것입니다. 손부터 시작하십시오. 5초 동안 최대한 세게 주먹을 쥐십시오. 그런 다음 손가락을 폭발적으로 펴서 최대한 넓게 벌리십시오. 5초간 유지하십시오. 이것을 20회 반복하십시오. 팔뚝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 타는 느낌은 굶주렸던 부위로 신선한 혈액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발입니다. 발레리나처럼 발가락을 최대한 아래로 향하게 하십시오. 5초간 유지하십시오. 그런 다음 발을 뒤로 젖히면서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최대한 당기십시오. 5초간 유지하십시오. 20회 반복하십시오. 발에 저림이 있다면 처음 몇 번은 아무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15번째 무렵에는 찌릿찌릿한 느낌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감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경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3단계는 혈관 세척입니다.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부엌으로 걸어가서 정확히 한 컵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서 방금 한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은 혈액을 약간 희석시켜 좁은 혈관을 통해 더 쉽게 흐르게 합니다. 60초 안에 마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한번 하고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잊어버립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양치질만큼 자동적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외 없이 5분밖에 안 걸립니다. 휴대폰 확인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98세 박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운전할 때 엑셀 페달을 느낄 수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발목 아래로 완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6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했습니다. 3주 후에 발이 아프게 저리다며 혼란스러워하며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그 통증이 좋은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이 재생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6주째에는 완전한 감각을 되찾으셨습니다. 제 병원으로 운전해 오셔서 환한 미소로 페달을 밟으며 보여주셨습니다. 미주신경 자극과 기계적 펌핑은 함께 작동합니다. 호흡은 통로를 열어줍니다. 동작은 혈액을 강제로 통과시킵니다. 물은 계속 흐르게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기본 생리작용인데 그 통로들을 휴면 상태로 놔두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알람을 5분 일찍 맞추십시오. 이제 지금 이 순간 손과 발의 미세한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23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 음식들이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이 음식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들은 심지어 이것들을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침묵의 살인자는 차갑게 먹거나 든 흰 쌀밥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외과 진료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은 밥을 정기적으로 먹는 환자들은 말초, 순환이 현저히 나빴습니다. 수술 중에 조직 샘플을 검사했을 때 그들의 사지 모세혈관은 딱딱하고 염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밥이 식으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합니다. 몸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고 혈액 속에서 미세한 유리 조각처럼 작용하는 작은 당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 결정들은 가장 작은 혈관, 즉 손과 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섬세한 내벽을 긁어냅니다. 손가락 끝과 발가락에 감각을 전달하는 혈관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염증과 흉터를 만듭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저림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손가락이 저린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매 끼니마다 밥을 드셨는데 항상 전날 남은 밥을 데워 드셨습니다. 이 습관을 멈춘 지 3주 만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꼭 드셔야 한다면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드세요. 절대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숨은 적은 과일 주스입니다. 네, 과일 주스입니다.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비싼 유기농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를 마시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봅니다. 이것은 혈관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과일을 착즙하면 모든 섬유질이 제거됩니다. 남은 것은 혈류의 해일처럼 밀려드는 농축된 과당 폭탄입니다. 간은 이렇게 많은 과당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어서 남은 것을 중성지방으로 직접 변환합니다. 이 중성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고 진하게 만듭니다. 진한 혈액은 손과 발의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제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은 이겁니다. 과당은 당화라는 과정도 촉발합니다. 이것은 당 분자가 혈관벽의 단백질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저는 말초동맥이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 더 늙어 보이는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했는데 거의 모두 매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75년 동안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2잔을 마셨습니다. 수술 중 그의 다리 동맥을 열었을 때 제 수술 도구 아래에서 분필처럼 부서졌습니다. 그는 겨우 64세였습니다. 과일을 원하신다면 과일 전체를 드세요.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파괴자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바로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특히 탈지우유와 저지방 요구르트입니다. 식품업계는 모든 사람에게 지방이 적이라고 설득했지만 혈관 건강에 관한 한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조업체가 유제품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맛과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 뭔가를 다시 넣어야 합니다. 보통 설탕이나 전분 기반 증점제를 첨가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제품의 천연지방에는 비타민 K2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칼슘을 뼈에 유지하고 혈관 밖으로 내보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지방이 없으면 K2를 잃게 됩니다. 칼슘이 골격 대신 동맥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혈관 석회화라고 하며 저는 수술실에서 매일같이 이것을 봅니다. 혈관이 말 그대로 뼈로 변합니다. 모든 탄력성을 잃습니다. 사지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저림은 불가피합니다. 한 환자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20년 동안 탈지우유를 마셔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회 수술 중에 저는 그녀의 관상동맥이 너무 석회화되어 거의 봉합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바늘 아래에서 파이프처럼 느껴졌습니다. 즉시 일반 지방 유제품으로 바꾸거나 유제품을 완전히 끊으세요. 이 세 가지 음식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순환계를 독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먹는 것을 멈추세요. 혈관은 며칠 내에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고 저린 손가락과 발가락의 적절한 감각이 몇 주 내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 수술실에서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손과 발의 미세한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세 가지 음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과 결코 논의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2,000건 이상의 심혈관 수술을 시행한 후 저는 이 음식들이 매일 미세한 손상을 만들고 있다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라면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2, 3번 이것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저렴하며 맛있습니다. 하지만 한 봉지를 먹은 후 30분 이내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봉지에 800mg이 넘는 나트륨 함량이 말초 혈관의 즉각적인 수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과도한 소금으로 넘쳐나고 중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심혈관계는 먼저 사지로 가는 혈류를 희생시킵니다. 손과 발은 더 적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습니다.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이렇게 반복되는 수축은 섬세한 모세혈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만듭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라면을 자주 먹는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손가락 끝과 발가락에서 시작되는 저림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나트륨 공격으로 인한 혈관 사망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흰 빵과 정제된 페이스트리입니다. 매일 아침 서울의 병원에서 저는 편의점에서 산 커피와 단빵을 들고 도착하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혈관 독을 먹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를 섭취하면 15-20분 이내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급등은 전체 순환계 전체에 염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액이 진하고 끈적해집니다. 혈관벽, 특히 손과 발의 미세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성 염증은 내피 기능 장애라는 것을 만듭니다. 내피는 혈관 내벽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사지로 원활하게 흐를 수 없습니다. 저림, 얼얼함, 차가운 느낌이 생깁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발에 심한 저림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걸을 때 땅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잼을 바른 흰 식빵 2조각을 먹었습니다. 매일 오후에는 커피와 함께 달콤한 페이스트리를 먹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음식을 없애고 통곡물 대체품으로 바꾸었을 때 8주 만에 저림이 70% 감소했습니다. 염증이 멈추면서 혈류가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가공 식용유입니다. 특히 콩기름, 옥수수기름, 그리고 큰 플라스틱 병에 담긴 정제 식물성 기름들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는 매일 요리할 때 이런 기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름들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한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기름에 음식을 튀길 때마다 혈관 내벽을 직접 공격하는 산화 지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환계에 산을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혈관인 손가락과 발가락의 모세혈관은 벽이 가장 얇기 때문에 먼저 손상됩니다. 이 손상은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됩니다. 저림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파괴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에서 말초 저림 증상을 경험하는 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절반에게 가공식물성 기름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요리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평소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12주 후 기름을 바꾼 그룹은 저림 증상이 5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세순환 검사 결과 말단부로 가는 혈류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 즉 라면, 흰 밀가루 제품, 그리고 가공유는 혈관 파괴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함께 작용하여 손과 발의 감각을 살아있게 하는 작은 혈관들을 염증으로 만들고 수축시키고 결국 죽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정기적으로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부엌으로 가십시오. 찬장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품목들을 발견하시면 오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혈관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23년간 심장 수술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림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그들은 6개월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옵니다. 그때쯤이면 저는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 하나 해주십시오. 왼손의 각 손가락 끝에 엄지손가락을 눌러보십시오. 세게요. 5손가락 모두에서 압력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손가락이라도 둔하게 느껴지거나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것처럼 감각이 흐릿하다면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볼 일이 아닙니다. 즉시 고쳐야 할 일입니다.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 가슴을 열어놓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은 거의 모두 나중에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림이 있었다고요. 밤에 발이 찌릿찌릿했다고요. 여름에도 손가락이 차갑게 느껴졌다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들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저림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혈액이 말단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혈관계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이 손가락과 발가락에 도달할 수 없다면 약속하건대 심장과 뇌에도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은 혈관이 먼저 막힙니다. 큰 혈관은 그 다음에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망가지면 시간이 아니라 분 단위입니다. 이제 제가 수술 후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5분이 걸립니다.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5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혈관 긴장도를 조절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미주신경이 제대로 기능하면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고 수축됩니다. 순환이 회복됩니다. 저림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기 전에도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참았다가 6초 동안 내쉬면서 심호흡을 10번 하십시오. 이 특정 리듬이 미주신경 긴장도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초입니다. 두 번째 단계. 팔을 머리 위로 똑바로 들어 올리고 주먹을 50번 쥐었다 폈다 하십시오. 네, 50번입니다. 세십시오. 이것은 손의 가장 작은 혈관으로 혈액을 밀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팔을 내리고 10초 동안 격렬하게 흔드십시오. 세 번째 단계. 여전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20번,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20번 돌리십시오. 다른 다리도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막힘이 가장 먼저 형성되는 하지의 순환을 자극합니다. 네 번째 단계.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발끝으로 올라서서 3초 동안 유지한 다음 발 뒤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내리십시오. 이것을 20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내는 펌프 작용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미지근하게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너무 빨리 확장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방금 활성화시킨 혈관 탄력성을 유지합니다. 이 정확한 순서를 매일 아침 하십시오. 이 주 안에 저림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4주 안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즉시 중단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밤에 가공 밀가루 제품을 먹는 것을 멈추십시오. 흰빵, 페이스트리, 정제밀로 만든 국수들요. 이런 음식들은 자는 동안 혈당을 급등시키고 야간 혈당 수치 상승은 가장 작은 혈관의 내피내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매주 혈관 조영술에서 보는 관찰 가능한 혈관 손상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는 70살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발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이 데려왔습니다. 그는 18개월 동안 저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말초 맥박이 약했고 우리가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5분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에 밀가루를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6주 만에 그는 다시 걸어서 제 진료실에서 손가락 끝을 맞대며 제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다시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울었습니다. 당신은 의학적 기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골든타임이 남아있을 때 행동해야 합니다. 저림 증상은 되돌릴 수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응급 상황임을 인식하고 치료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저는 제 혈액순환을 회복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다는 다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 손이 차갑다거나 발이 저리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즉시 이것을 공유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재앙에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 채 당신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5분 혈액순환 운동 중 어떤 것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심장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부탁드리며 손이나 발에 저림을 경험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